안녕하십니까. 실버라인 부동산 대표 최태은입니다. 건강하시죠? 네, 오늘은 2021년을 마감하면서 올해의 부동산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2022년 다가오는 새해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 2021년에는 정말 엄청나게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이 누구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꼭지점인가? 아니면은 아직도 더 여력이 있는지 내리막길을 갈 것인지, 예,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부동산 업자들 사이에 요새 하는 말이 있어요. 특히 북버지니아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그 쇼핑 목록에, 연말 쇼핑 목록에 집을 사는 걸 리스트로 하나 집어넣나 보다 할 정도로 지금 연말인데도 불구하고 바이어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부동산 가격이 꼭지점인가, 이게 내려올 것인가, 더 올라갈 것인가, 그거에 대한 지금 전망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죠. 50대 50으로. 근데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전에 비해서 아직도 인벤토리가, 그러니까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는 집을 팔려는 사람이 작아서 집의 개수가 모자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거는 저희가 그 인구 대비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저희가 굉장히 놀라운 그런 데이터를 하나 봤는데요. 팬데믹 이전에, 그러니까 2019년 11월과 2021년 올해 11월과 집 평균 집값이 얼마 올랐는지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49%가 올랐습니다. 2년 안에 49%가 올랐고, 이것은 부동산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나온 결과가 아니고요. 저희 그 MLS 시스템이 있고, 또 하나는 조지 메이슨 대학의 지역경제연구소가 있거든요. 거기서 부동산 그 동향만 파악하는 경제학자들이 만들어낸 수치인데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2년 사이에 2019년 11월과 2021년 11월 사이에 평균적으로 칸도, 타운하우스, 싱글홈 상관없이 그냥 다 뭉뚱그려서 우리가 에버리지 평균을 봤을 때 49%가 집값이 올랐습니다.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전망하기는 지금 케어스 액트에서 나오는 그런 정부에서 주는 돈들이 점점 없어질 거고, 또 그 unemployment insurance 같은 것도 없어질 거고, 그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봤을 때 부동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들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경제가 좋던 나쁘던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집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팬데믹 전에 집을 살 수 있었던 분들은 팬데믹 후에도 거의 집을 살 수 있는 분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다른 나라는, 또 한국을 예를 들자면 한국은 재택근무가 별로 활성화되지 않는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미국, 특히 저희가 살고 있는 그 워싱턴 일원은 이미 재택근무가 굉장히 일반화된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팬데믹이 왔다 하더라도 특별히 그 상황이 악화된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고소득자들, 그러니까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수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팬데믹 전이나 후나 별로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시겠지만 팬데믹 사이에 주식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투자로 투자자들이 사실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디가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다변화하죠. 다이버시티하게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아무리 케어 섹터에서 나오는 그 팬데믹 관련된 그런 정부에서 나오는 혜택이 준다 하더라도, 그리고 지금 그 이자율이 오를 것이다 라고 계속 생각을 하시는데, 현재 12월 초와 중반까지의 평균 30년 고정 그 모기지 이자율이 3.1%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무리 봐도 전미 그
Bankers Association과 전매 Mortgage Association, 그 모기지를 하는 사람들 또는 은행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는 협회에서 말한 자료에 의하면은 최고로 올라가 봤자 이자율이 4%대일 거래요. 그 소리는 무슨 말이냐면은 monthly payment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고요. 또 하나는 이자율이 조금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집값이 올라가는 상승률이 더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15년 전에 있었던 그 부동산 값이 정말 와장창했던 그 15년 전에 그 부동산이 폭락했던 그때와 지금을 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 speculator라고 그래서 그 집값이 오를 거를 예상하고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서류를 가짜로 꾸며서 집을 산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그 이후에 그 부동산 폭락 이후에 지난 12년간 또는 12년에서 15년간 집을 구매하신 분들은 재정적으로 굉장히 탄탄하시고 그 다음에 투자자들도 이게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하신 게 아니고 자기가 갖고 있는 쌈짓돈으로 투자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축 경기가 네. 좋기는 한데 네. 외국에서 들어오는 자재, 운송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안 되고 네. 자재값이 많이 올라서 네. 또 팬데믹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네. 더욱더 그 집 가격이 상승한다고 맞습니다. 하는데요. 네. 앞으로 그거는 어떻게 될까요? 네. 그래서 지금 물류 대란이고 네. 그 다음에 자재가 없고 그것 때문에 집값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새 집이 올라가는 것뿐이 아니고 헌집도 일단 뭐 고쳐야 되고 리모델링을 하고 레노베이션 하려면은 사실 자재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또 일하시는 분도 컨트랙터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옛날 헌집도 덩달아 집값이 올라가고 있고 새 집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한동안 지금 정부에서도 굉장히 포커스를 두고 있지만 이 물류 대란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지난달에 노포크에 갔다 왔어요. 노포크 거기에 지금 그 노포크이 우리를 치면 부산이나 한국의 인천항처럼 이렇게 물류들 쫙 거기 선적해 있는 그런 항만이잖아요. 거기 지금 배가 물류를 내리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하적을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걸 하적한다고 해도 그거를 다 디스트리뷰트 그러니까 운송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트럭 운전하시는 분도 없으시대요. 그래서 지금 그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앞으로도 그러한 상황은 악화되지 않을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일례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새집 짓는 빌더들 있죠. 작년 1월이나 2월 가격하고 지금 11월, 12월 가격은 천차만별이에요. 너무 많이 올라서 또 하나 어제 같은 경우 오늘 월요일인데 어제 일요일날 제가 모르는 분이 소개를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그것도 일요일 오후에 자기가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리 구글 서치나 진로를 봐도 자기가 생각했던 상식과는 상관없이 집값이 새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른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연말이 가기 전에 집을 사야 될 것만 같다. 그래서 그분하고 제가 12시 반에 통화하고 1시에 가서 빌더 사무실에 가서 계약하고 왔습니다. 근데 물론 위치가 비싸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 새 집이지만 3베드룸 칸도가 맥클린이 새로 짓는 게 지금 85만 불에 계약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1월 초 정도에는 그 가격이 한 76만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10만 불이 올랐어요. 한 10개월 사이에.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타이스스 코너에 웨어하우스나 네네. 이런 거에 투자를 하라고 하셨는데 네. 이제 지금 보시는 전망은 어느 지역이 또 많이 오를 것이고 네. 또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지역적으로 일단 그 서버라인 메트로가 가는 곳은 다 전반적으로 오를 거예요. 곧 지금 다 개통하잖아요. 그래서 레스턴뿐이 아니라 레스턴 근교의 헌던도 지금 집값이 같이 오르고 있어요. 물론 애쉬번도 올랐고 뭐 타이슨 좋죠. 그런데 워낙 집값이 비싸서 이거 사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는 투자하시는 게 좋죠. 투자하시는 게 좋은데 집값이 전반적으로 많이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워싱턴 일원에서는 일단 메트로가 가는 지역은 거의 개런티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게 좋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웨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늘 필요해요. 지금 제가 또 웨어하우스 하나 거래하고 있는 거 있는데, 그것도 뭐 이 공급이 없어서 그렇지 수요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네. 연말 잘 보내시고 네네. 또 새해 좋은 그 소식을 가지고 만나 뵙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